안녕하세요, 장삐쭈입니다. 드디어 장삐쭈의 별이 다 누이진 밤의 1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렸다리 지렸다, 호졌다리 호졌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여태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더빙으로써 여러분들이 들어야 했다면은, 이제 쌍방 커뮤니티 유남생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네? 몰라요? 여보세요? 예. 왜냐면은 자영업자에서 이제 명실공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됩니까? 예? 되긴 되죠. 제 성격이 이제 돌려 말하고 포장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본업을 홍보하려고 시작했죠. 근데 이제 본업보다 돈을 더 벌게 되니까 이게 당연히 본업이 돼야겠죠. 이제 사업이 부업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참 아무튼 이 라디오 컨텐츠는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돼서 정확히 수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빙을 안 하느냐, 더빙하는 거 보려고 구독했는데 초심 잃었냐, 미쳤냐, 뒤질래? 물론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틀에 하나 이렇게 올릴 수는 없게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즉슨 저 소속사 샌드박스에서 더빙 영상을 이틀에 하나씩 만들어라 했는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더빙 라밧 마냥, 더빙 팩토리 마냥 뚝딱뚝딱 뽑아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소재가 생기거나 빡칠 때, 혹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더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고 저 스스로도 이 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틀에 한 번도 너무 길어,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라 이 더빙 노예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심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려고 이렇게 라디오를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소론이 존나게 아니에요. 너무 길었네요. 딱콩! 자, 그럼 지금부터 장삐쭈의 별이 다 누이진 밤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삐쭈의 별이 다 뒤진 밤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방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나중에 뭐 생기겠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뭐 누가 알아, 뭐 막 K-윌이 막 박효신 막 이런 가수가 막 불러줄지 듣고 계십니까? 혹시 K-윌 씨, 본명 김형수 씨 듣고 계십니까? 네, 들을 리가 없겠죠. 근데 세상 일 모르는 겁니다. 네. 이번 주제, 비오는 날. 비오는 날에 얽힌 사연을 제 G메일로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장삐쭈 치고는 사연 주제가 너무 약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냥 창밖을 봤는데 비가 왔어요. 비 오길래 비 오는 날로 한 거예요. 사연은 재미있건 없건 제 마음을 움직였던 사연들로만 뽑았고, 아마 다음부터는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사연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문화상품권 5,000원 드릴 예정입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제발 많은 사연 좀,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무튼 제발 이제 사연 좀 첫 번째 사연 드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혁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귓구멍 벌리세요. 사연 들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치과에 갔고, 그날은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죠. 죗니도 아직 안 빠진 놈이 뭐더러 치과에 갔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딱히 유쾌하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 어떻게든 빠르게 치과를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밖으로 나와 우산을 펼치고 어머니와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정용 선풍기 미풍 정도였던 비바람이 순간 피존 토르륵 바람 일으키기를 쓴 것 마냥 세차게 불었고, 제 유희왕 우산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저를 들어올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뒤늦게 치과를 나온 어머니의 눈에는 우산을 들고 공중을 날고 있는 아들이 보였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채 말을 하셨습니다. 재혁아, 우산 놓으렴. 근데 이 어머님도 내공이 대단하신 게, 보통 어머님들 같으면 이제 어머머, 재혁아 어떻게, 엄마야 세상에 막 이러셨을 텐데,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재혁아 우산 놓으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되게 기품 있으시네. 하지만 저는 1.5m 상공에서 떨어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여서 어머니께 안 된다고 연신 소리쳤고,
결국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과를 나오자마자 애끼던 유효한 우산을 잃은 채 정형외과에 가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과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적인 장삐쭈의 뷰리다 누이진 밤의 첫 사연이 끝이 났습니다. 1.5m는 제가 봤을 때는 기억이 좀 왜곡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 50cm에서 60cm 정도 떴는데 어렸을 때니까 그게 이제 1.5m 정도 떴다고 느꼈던 거겠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개미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흰 개미들 말고 까만 개미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한 손바닥만한 크기 괴물로 느껴졌던 거죠. 어릴 때는 세상 모든 게 다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크고 나면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에? 아무튼 멋진 비행을 하신 신재 형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두려움 없이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손형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니, 여성분이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계십니까? 신기하네요. 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하면 생각하는 사연 보내요. 6년 전 해외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톤도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며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여자로 해야 되나? 저 말고도 봉사단원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둘이 같은 방 쓰면서 6개월을 보낸 기억이 나요. 톤도라는 곳은 진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빈곤 지역인데다가 저희가 지내던 곳이 뒤에는 쓰레기산, 앞에는 쓰레기강, 아주 배산임수적으로 장삐쭈가 가득한 쓰레기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목이 아프네요. 그냥 할게요. 필리핀은 우기 때 비가 완전 많이 와요. 저희가 있던 곳은 게다가 지반이 낮아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은 금방 물이 흘러 넘쳤대요. 거기다가 정전, 단수까지. 그날도 그렇게 암흑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온갖 욕을 하면서 막 비명을 질렀대요. 빡! 씨발 막 정보야 씨발! 막 이러면서 비명을 질렀대요. 저는 자다가 완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언니는 씨발 쥐가 있어! 이렇게 비명을 질렀대요. 알고 보니까 비에 젖어서 추위에 달달 떨던 팔뚝만한 쥐가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언니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던 거예요. 와, 소름. 와. 아니 그러면 그 꼼지락거렸던 거를 막 피부로 느꼈다는 거 아니야. 여름이라서 막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고. 쥐는 막 이제 살겠다고 막 사람이 막 또 따뜻하잖아요, 체온이. 그러니까 그 쥐 언니 몸에 막 찍찍거리면서 막 바짝 붙었겠죠? 아, 소름.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잠도 못 자고 쪼그려 앉아서 해를 봤답니다. 비가 오는 날엔 그때가 생각나요. 삐쭈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쥐는 졸라게 더럽긴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잖아요. 진짜 혐오스러운 거 바퀴벌레죠. 아, 저는 바퀴벌레를 세상에서 진짜 가장 혐오합니다. 어느 정도로 혐오하냐면은 만약에 북한 김정은하고 딥 키스할래, 바퀴벌레 손등에 3초 올릴래 하면 저는 무조건 김정은하고 바로 키스합니다. 그 정도로 바퀴벌레라는 존재 자체를 막 온몸이 거부해요. 아무튼 정말 소름이 쫙 돋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쥐로 태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쥐를 보고 소름 돋을 일이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도 끝이 났고요. 야, 여기까지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 아, 진짜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람은 진짜 이건 장삐쭈 팬이다. 인정합니다. 제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건 진짜 의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은 거면은. 근데 저는 어떤 라디오를 하고 싶냐면 딱 봐봐, 생각해보세요. 시끄럽고 막 자극적이고 개꿀잼 컨텐츠들 다 보고 나면은 이제 귀가 슬 지칠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그럼 이제 딱 그때 세수하고 양치하고 딱 누워서 불 꺼. 그때 딱 11시에서 새벽 2시 그때 불 끄고 딱 편하게 들으면서 자극적인 것에 쪄들었던 귀를 싹 씻어주는 삐맨 그런 라디오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빅잼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을 즐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깨알같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깨알 재미들이 모여서 꿀잼이 되거든요. 아주 말은 잘하죠. 아무튼 세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사연이에요. 딱 내 코드야.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익명으로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명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중학생 때 제가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내 캠프를 신청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캠프장 가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했는데요.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지하철역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빗물이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와서 엄청 미끄러웠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목이 부러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캠프장까지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면서 갔대요. 와, 대단하네요. 발목이 부러졌는데 그걸 끌고 캠프장을 갔다는 게. 결국 저는 캠프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고, 캠프장 밖에서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캠프장 밖까지 걸을 수가 없는 저를 보고 보건선생님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나가셨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보건선생님이 가져온 거는 한 200년은 된 듯한 허름한 리어카. 그냥 남자애 한 명 불러서 업어주라고 했으면 안 됐던 걸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리어카에 몸을 옮겼고 지도교사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인원이 저를 추모하기 위해서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보건선생님은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도 옮기는 경건한 표정으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손을 모은 채 묵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념을 왜 해?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운동장 반쯤 가로질러 갔을 때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 바퀴가 뭔가에 걸렸고 보건선생님은 리어카를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저는 그대로 존나 추하게 머리부터 진흙바닥에 꼬라박았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달려오는 발소리에 저는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끝까지 기절한 척 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친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게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AKA 리어카 소녀로 졸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연 채택되지 않아도 읽어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장삐쭈는 앞으로도 쭉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시트콤 같은 사연이에요. 부러진 발목을 끌고 캠프장을 간 것도 대단한데 아픈 애를 어떻게 리어카에 태워서 갈 생각을 했는지 그 보건선생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모로 참 인상 깊은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보건선생님이 개그 욕심이 있었어. 리어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쇼맨십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일부러 붙인 거야. 아무튼 당시에 그 영상을 찍었던 사람 있었으면은 바로 유튜브 스타 되는 각인데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준비한 사연은 모두 읽어드렸고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 팬들과 이렇게 쌍방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좋네요. 원래는 이제 다음부터 하려 했는데 개인적으로 리어카님 사연 되게 너무 재밌게 읽어서 문화상품권 5,000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빼고 좋은 곳에다가 써주세요. 아, 이게 첫 화이자 마지막 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고요. 그 바람을 담아서 다음 라디오 사연 주제 빠밤, 바로 아뱅구입니다. 방귀, 표준어로 방귀.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대놓고 웃긴 거 내놓으라는 거죠. 사연 웃긴 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요즘 시대에 잠시라도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 영상으로 각박한 이 현실에서 잠시나마 피신하시길 바라면서 장삐쭈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 봅시다. 빠라랏!